옛날 강원도에서도 가장 눈이 깊고 바람이 매섭기로 이름난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싸인 그 마을은 겨울만 되면 세상과 인연을 끄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첫눈이 오고 두 번째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길은 금세 사라졌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랫목에 모여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해는 짧고 밤은 길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흐려져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하얀 무덤 속에 묻힌 듯한 기분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해마다 겨울을 맞았고 또 해마다 봄을 기다렸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버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끝자락, 가장 먼저 바람을 맞고 가장 늦게 햇살이 드는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낮고 담장은 허술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당이 늘 쓸려 있었고 장독대 주변에는 발자국 하나 어지럽지 않았으며 처마 밑에 걸어둔 시래기와 나물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흐트러짐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저 집 주인이 워낙 야무진 사람이니 저 모양이지. 보통 여자였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라고들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연화라는 젊은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남겨진 뒤로 그녀는 그 초가집에서 사계절을 홀로 건너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고생이 많겠다고 혀를 찼으며 또 누군가는 혼자 사는 여자는 말과 눈길을 더 조심해야 한다며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누구에게도 제 속을 깊이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잔칫날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우물가에 나가도 필요한 말만 하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과부에게 쉽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엾다는 말 뒤에 따라붙는 호기심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지는 참견도 모두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입을 아꼈고 몸가짐을 더 단정히 했으며 집 안팎을 더욱 깔끔히 추슬렀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래전 시어머니가 남긴 말이었는데 연화는 그 말을 거의 기도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산길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장에 나가 소금 한 대 사오는 일도 어려워졌고 이웃 마을 사정은 아예 알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그저 눈이 그치기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화는 쌀독속을 살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서늘해졌습니다. 독, 바닥이 보이는 날이 전보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껴 먹고 아껴 태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살림을 정리하고 해가 기울면 창호지 문틈을 다시 막고 저녁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앉아 헤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녀에게 바느질은 단지 옷을 입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야 쓸데없는 생각이 덜 들었고 한 땀 한 땀 이어 붙이는 동안만큼은 마음속 허전한 구멍도 잠시 메워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잦아들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아무리 애써도 외로움이 문틈 바람처럼 스며들어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밤늦게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도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는 집은 생각보다 더 넓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물동이를 점검하고 불씨를 정리하고 이불 끝을 매만지고 내일 아침 쓸 쌀을 미리 덜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몸이 고단하면 적어도 눈물 흘릴 틈은 줄어드니까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먹은 채 내려앉아 있었고 저녁 무렵부터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밤이 깊을수록 세상 전체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문풍지가 달달 떨리고 처마 끝이 삐걱거리며 울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 앉아 남편이 생전에 입던 두루마기에 찢어진 소매를 기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손을 탄 옷이어서 천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떠난 집이라 해도 그가 남긴 흔적까지 모두 없애버리면 정말 자신 혼자만 남는 것 같아 연화는 낡은 물건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늘 끝에 실을 꿰고 천을 눌러가며 조심조심 손을 움직이던 연화는 어느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귀를 스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런 일은 겨울마다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아주 둔탁하게 무언가가 문밖 어딘가에서 밀려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창호를 때리며 쉼없이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방금 전 들었던 이상한 기척이 다시 섞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손이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이런 밤중에 문을 연다는 것은 제 몸을 칼바람 속에 내던지는 일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산 짐승일 수도 있었고 술 취한 떠돌이일 수도 있었고 혹은 그보다 더 좋지 않은 무엇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보다 무서운 것들을 숨기고 있는 법이니까요. 연화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할까?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바느질감을 들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두터운 솜저고리를 걸치고 머릿수건을 단단히 둘렀습니다. 호롱불의 불꽃이 바람도 없는데 괜히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겁내지 말자. 장독대가 쓰러졌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나서야 그녀는 방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보라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숨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호롱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눈이 무릎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 손으로 호롱불을 가리고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천천히 대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발목은 자꾸 눈 속으로 빠졌습니다. 밤은 캄캄했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뒤엉켜 있어 오히려 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대문 가까이 다가가던 연화는 문 앞에 쌓인 눈더미 한가운데서 거무스름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호롱불을 조금 더 가까이 비추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눈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사내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세차게 몰아쳤고 호롱불은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남자다. 낯선 사내다. 이런 밤에 이런 집 앞에 그냥 물러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녀를 탓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낯선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대신 제 평생 쌓아온 조심스러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눈더미 사이에 파묻힌 사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눈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눈을 헤쳐가며 사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는 남루한 도포 차림의 선비였습니다. 얼굴은 핏기를 잃어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엉겨 붙어 있었고 어깨 위로는 계속 눈이 덮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미약한 숨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아있다. 그러면 두고 갈 수 없다. 사람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데 외면하고 돌아설 수는 없다. 그 생각이 가슴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는 몸은 얼어붙은 나무 토막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주저앉기를 반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눈밭 위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끌어나갔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졌고 연화의 손과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루 끝에 선비의 몸을 걸치듯 올려놓았을 때 연화의 숨은 거의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사내를 방 안 아랫목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닿자 연화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쉴 틈은 없었습니다. 선비의 옷은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대로 두면 얼마 남지 않은 체온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체면보다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겉옷을 서둘러 벗겨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꺼내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굳은 손과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주물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계속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이 달아오르고 팔이 저려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깊고 혹독한 겨울밤, 세상 끝처럼 외딴 초가집 안에서 한 여인의 조용한 결심이 작은 불씨처럼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에도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호롱불의 불꽃을 작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무릎을 짚고 앉아 거칠게 숨을 고르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내의 숨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조금 전 눈 속에서 확인했던 그 미약한 숨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를 다시 살렸습니다. 마른 장작을 몇 개 더 밀어넣자 잠들어 있던 불길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작은 그릇에 쌀을 한 움큼 덜어 씻었습니다. 쌀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망설일 여유는 없었습니다. 솥 위에 뚜껑을 덮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결은 약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살짝 옆으로 돌려 이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젖어있던 머리카락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천천히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뒤에는 두려움이 뒤로 물러난 듯 했습니다. 연화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아직 얼음 같은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롱불의 기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아궁이에서는 죽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연화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을 잡고 있던 사내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떠오르려 애쓰는 사람처럼 그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확인했습니다.
죽은 아직 묽었지만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죽을 조금 떠 담았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내의 눈은 아직 완전히 떠지지 않았지만 숨은 조금 전보다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받쳐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사내의 머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가까이 들고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대자 사내의 입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죽 한 모금이 그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그는 힘없이 삼켰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한 걸음 물러난 듯 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죽을 먹였습니다. 너무 많이 먹이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숟가락이 지나자 사내의 눈꺼풀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이 연화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 제대로 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식을 잃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천천히 돌아오는 사람처럼 숨이 조금씩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그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죽이 식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한 일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일을 좋게 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과부가 낯선 사내를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말이 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앞에서 두려움이 자리를 잃은 듯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남은 죽을 덮어두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사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 달리 그의 숨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조금 가까이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눈보라는 여전히 밖에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죽음의 냉기가 물러난 자리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이 눈보라 속을 헤매다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으면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개를 들어 잠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호롱불의 심지를 조금 더 돋웠습니다. 방 안의 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조용히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아 긴 겨울밤을 묵묵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몇 번이나 꺼질 듯 흔들리고 장작이 거의 다 타서 붉은 숯만 남았을 즈음 창호지 너머로 아주 희미한 회색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밤의 깊은 어둠은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눕지 못한 채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음이 몇 번이나 눈꺼풀을 무겁게 눌렀지만 그녀는 계속 사내의 숨을 살피며 버텼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고비를 넘긴 뒤에도 다시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내의 숨결도 밤중보다 한결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밤중의 얼음 같은 차가움은 사라지고 미약한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시간은 한층 느려진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 속숯불을 다시 정리하고 작은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엌 바닥에는 밤새 들고 나갔다 들어온 눈이 녹아 작은 물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늘 혼자서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처럼 아무 소리 없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물이 데워지자 연화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내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밤에 잠깐 의식을 되찾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히 깨어난 눈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숨을 천천히 고르며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이 결국 연화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내는 자신이 낯선 방 안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다가가 그의 등을 살짝 받쳤습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그의 목소리는 마른 잎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낮은 천장, 작은 호롱불, 벽에 걸린 바구니와 바느질감, 그리고 아랫목에 깔린 이불,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그 시선이 다시 연화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비쳤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일이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빚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 속에 그대로 두었다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사내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힘을 되찾지 못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차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 눈을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억지로 꾸민 흔적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사정을 조금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마을을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손을 조금 녹이십시오. 몸이 아직 차갑습니다. 사내는 힘없이 손을 들어 그릇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조금 마신 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밤새 이어진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이 막힌 날에는 누구나 남의 집 처마 밑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 마을 어른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사람은 서로의 문을 닫아 걸기보다 조금 더 열어두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죽을 다시 데워왔고 사내는 천천히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밤보다 조금 더 힘이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몇 숟가락을 먹은 뒤 그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김이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을 더 쉬십시오. 눈이 그치기 전까지는 어디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잠시 창호지 쪽을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이 작은 집을 세상에서 잠시 떼어놓은 것처럼 모든 길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휴식에 가까운 잠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물을 다시 끓이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은 이미 허리 가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깊은 겨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집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숨이 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시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날 하루 종일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면 지붕 위의 눈이 다시 흩어졌고 흩어진 눈은 다시 마당과 길 위에 쌓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깊은 흰빛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초가집은 그 눈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천천히 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낮이 되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어서 빛은 흐렸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아침부터 집 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밤 사이에 어지러진 자리를 바로잡고 물을 길어오고 마른 나무를 더 들여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의 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는 이 집이 더 이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느껴졌습니다. 낮이 조금 기울 무렵 사내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불이 미끄러지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십시오. 몸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다시 등을 기대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치지 않는 한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급히 떠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산골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그릇에 따뜻한 죽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몸이 돌아오려면 더 먹어야 합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몇 숟가락을 삼킨 뒤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지붕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까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는 창호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언제나 이렇게 눈이 많습니까? 연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늘 그렇습니다.
길이 막히면 장에 나갈 수도 없고 이웃마을 소식도 끊깁니다. 사람들은 그저 봄이 오기만 기다립니다. 사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을 가다듬는 사람처럼 눈을 조금 내리깔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던 길이었습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갑자기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말을 아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묻지 않는 것이 더 예의인 사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다시 잠깐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사내는 죽을 조금 더 먹었습니다. 연하는 그가 그릇을 비울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릇이 비워지자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불을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눈은 조금 더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리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낮이 되자 몇몇 사람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거나 마당에 눈을 치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화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무릎 가까이 쌓여 있었고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물에 다다르자 먼저 와 있던 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쉽게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물을 길어 동이를 채운 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린 순간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 누가 들렀다는 말도 있고 연화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작은 눈발이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까? 연화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눈보다 말이 더 빨리 쌓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그칠 때까지는 누구도 이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 눈 속에 쓰러질 뿐입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가 처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공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뒤 다시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정리하고 물을 끓이며 평소와 같은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 역시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호지 너머로 흐릿하게 비치는 겨울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마을을 덮고 있었고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은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바람은 조금 약해졌지만 산과 들은 여전히 깊은 흰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길은 보이지 않았고 집과 집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만이 겨우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안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아침마다 다시 살아났고 작은 솥에서는 늘 묽은 죽이나 따뜻한 물이 끓었습니다. 사내의 몸도 서서히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불 위에서 겨우 몸을 돌리는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방 안에서 잠깐씩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낮, 연화가 부엌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내가 문턱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몸을 벽에 기대고 있었지만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내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굳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힘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바람만 쐬십시오. 그러나 오래 서 있지는 마십시오. 사내는 문을 조금 열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며칠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눈은 마을을 가득 덮고 있었고 햇빛이 닿는 곳에서는 눈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는 사람처럼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참 조용한 마을입니다. 연하는 부엌 문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겨울에는 늘 그렇습니다. 눈이 많아지면 사람들도 말이 줄어듭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멀리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으로 덮인 풍경 너머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조금씩 집안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작을 옮기는 것처럼 힘이 많이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연화가 말리면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속 도움만 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손길은 생각보다 익숙했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일도 서툴지 않았고 마당에 눈을 치우는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 엿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 서서 연화의 집 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사내가 마루에서 쉬고 있을 때 연화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내는 잠시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눈이 그치면 길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잠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에 눈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 씨, 이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버팁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버틴다는 말이 맞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냥 버팁니다. 그러나 어떤 해에는 봄보다 먼저 다른 것이 옵니다. 사내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연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가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공기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세금과 곡식을 확인하러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어떤 집은 이미 다 바쳤는데도 다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 안의 것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는 마루 아래 쌓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집은 마지막 닭을 내주고 어떤 집은 마지막 항아리를 내줍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봄 농사를 위한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마을도 그렇습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끝에는 작은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 남겨둔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는 눈 속에서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내는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눈이 떨어져 마당 위에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길 저편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를 밟는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눈 위를 밟는 발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섞인 작은 소리처럼 들렸지만 잠시 뒤에는 분명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눈이 깊게 쌓인 길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쉽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작된 그 발소리는 집과 집 사이를 지나며 점점 연화의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루 끝에 앉은 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히 굳어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 속에서 울리는 발소리는 익숙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걸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발을 끌지 않았고 서로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잠시 뒤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목소리는 거칠었고 명령처럼 짧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내는 이미 몸을 조금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깥에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걸친 사내들이었고 가운데에는 허리춤에 서류 꾸러미를 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눈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관리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이 연화의 집이 맞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의 눈이 마당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관가에서 나왔다. 겨울 세금과 장부를 확인하러 왔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이 이미 마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눈을 거칠게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 세금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겠다. 길이 막혀 있어 늦어졌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다.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루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 기둥을 잡고 서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관리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리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 손님이 있었나? 그 말에는 묘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 속에서 쓰러져 있던 분입니다. 며칠 전 눈보라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관리의 눈이 다시 사내를 훑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얇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과부의 집에 낯선 사내라. 마을 사람들이 왜 말이 많은지 알겠군. 그 말은 일부러 크게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이 낮게 웃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잠시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다. 그런 일은 관가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금과 곡식만 확인하면 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마당 끝을 가리켰습니다. 외양간이었다. 사내 둘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깊게 파이며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외양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것과 맞군.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겨울 세금으로 가져간다. 그 말은 너무 쉽게 떨어졌습니다. 연화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겨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음해 농사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소는 봄 농사를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이미 곡식은 다 바쳤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은 모두 거두어야 한다. 겨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의 발굽이 눈을 헤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화의 눈이 그 장면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마루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관리가 소를 바라보다가 다시 연화를 향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느냐? 연화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 위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손을 내렸습니다. 가져가라. 사내 둘이 소의 고삐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는 몇 번 고개를 흔들었지만 결국 발을 옮겼습니다. 그 발소리가 눈 위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루 위에서 한 걸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였습니다. 그의 발이 눈 위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발이 눈 위에 닿자 마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거친 움직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관리와 두 사내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습니다. 사내는 마루에서 내려와 몇 걸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내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고 숨은 조금 가빠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은 봄 농사를 위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관리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얇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끼어들 일은 아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이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 소가 없다면 농사는 시작도 못할 것입니다. 관리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관가에서 판단할 일이다. 너는 길을 잃은 손님일 뿐이다. 그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내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곡식을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길을 비켜라.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에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바람에 흩어지며 사람들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연화의 심장이 조금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물러서지 않을까?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왜 여기까지 나서는 것일까? 사내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작은 눈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사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장부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관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도 눈을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표정은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관가의 일이다. 너 같은 나그네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내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이 눈 위에 깊게 찍혔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옷자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의 손에는 작은 패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눈 위에서 그것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관리의 눈앞에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마당 위의 바람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관리의 눈이 그 패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도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눈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의 자세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방금 전에 거친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왕의 명을 받아 길을 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눈 덮인 마당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마당 위의 시간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당 위의 공기는 갑자기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눈은 사내의 손에 들려있는 패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권위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 둘도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소의 고삐를 잡고 있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에는 오직 바람이 눈을 쓸어가는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처음 연화의 집에 들어왔을 때의 피로한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날카로웠고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날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던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려 패를 옷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다. 그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마당 위의 모든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리의 무릎이 눈 위에 갑자기 꺾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두 사내도 거의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튀어오르며 무릎 아래로 파였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명령을 내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믿기지 않는 빛이 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던 장면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를 가져와라. 관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급히 허리춤의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눈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을 넘겼습니다. 관리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관리에게 향했습니다. 장부와 실제 수확량이 맞지 않는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당 위의 공기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그의 발밑에서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거둔 곡식의 양이 장부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그의 말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마당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겪어온 일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져간 것들을 모두 기록하라. 그리고 빼앗은 것들은 돌려놓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 뒤에 있던 두 사내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관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마당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 끌려나가던 소가 아직 대문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소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 두 사내가 급히 일어나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소를 다시 마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소의 발굽이 눈을 부드럽게 밟으며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눈앞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마당 위에는 그저 숨을 죽인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어떤 질서가 천천히 다시 바로 서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위의 공기는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칠게 명령을 내리던 사람들은 이제 눈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눈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관가의 사람들이 연화의 집에 들이닥쳤다는 말이 이미 마을 끝까지 번져 있었고 몇몇 주민들은 집 뒤편의 눈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장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글자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탐욕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덮고 눈을 들어 관리와 두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눈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관아로 가져간다. 관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부가 관아에 도착하는 순간 그가 숨겨온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나리,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의 눈이 조용히 그를 향했습니다. 오해라. 그 한마디는 길지 않았지만 관리의 입을 다시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의 눈을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당 위에서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모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끝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 세월 눌려있던 두려움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기대가 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라. 관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내가 급히 일어나 눈길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 몇 명이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겨울 세금 때문에 곡식이나 가축을 빼앗긴 사람이 있느냐?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깊게 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집에서도 마지막 쌀자루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닭도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봄에 쓸 씨앗까지 빼앗겼습니다. 말들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마당 위에 쌓인 눈처럼 오랫동안 눌려있던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짧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빼앗은 것들은 모두 기록하여 돌려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부는 관아로 보내어 다시 조사할 것이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희망의 숨이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내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너져 있던 질서가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작은 집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은 그날 밤 늦게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발자국은 다시 하얀 눈에 덮여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내려온 관리와 사내 둘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묶인 채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장부는 사내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연화의 집안에서는 다시 아궁이의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쌓였던 눈은 낮 동안 조금 녹았다가 밤이 되자 다시 단단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조용히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꿈이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당 끝 외양간에 다시 묶여있는 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이어졌던 일들이 모두 지나간 뒤 그의 표정은 다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는 장작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마을의 일은 관아에 보고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일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궁이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은 작았지만 꾸준히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눈이 조금 더 잦아들면 길을 나설 생각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길이 아직 깊을 것입니다.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길이 깊어도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그릇에 따뜻한 차를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손을 덮였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겨울밤을 함께 건넌 사람들 사이에 남는 고요한 공기와 비슷했습니다. 잠시 뒤 사내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눈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조금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의 집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집들 안에는 낮에 이 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조용히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위에는 낮 동안 남았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다시 눈이 내려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흔적을 지우며 다시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눈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은 오랜만에 흐린 빛 대신 옅은 햇빛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멀리서 연화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조심스러운 시선 대신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묶은 뒤 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 앞까지 나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마당 위의 눈을 조금 흩뜨렸습니다. 사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이 눈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산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다시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조용한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여전히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초가집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